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8장 응용 조세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절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세금을 피해서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래가 위축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사회적 후생 손실, 자중 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 아니면 초과 부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요 페이지 191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내용 좀 볼게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세금을 때리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자, 왜 발생한다고요? 맞아요. 거래가 위축된다고 그랬죠. 거래가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세요.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바로 거래가 많이 위축될수록 순손실은 커져요. 그래서 만약에 텍스를 부과했더니, 조세를 부과했더니 부과 시 거래가 위축되는데, 위축이 클수록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도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 부과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경제적 순손실이 언제 커집니까 하면 거래가 크게 위축될수록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언제 거래가 크게 위축되니? 라는 것인데, 여러분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요 이게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높아지고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다시요. 소비자가 받는 피소라고 쓸게요. 소비자 가격입니다. 소비자가 받는 가격이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게 되는데, 그 결과 거래가 위축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거래 위축이 크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이게 뭐라고요? 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거래 위축이 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탄력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직관적인 내용을 감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192페이지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에 의한 왜곡과 탄력성, 제목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텍스 부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왜곡과 그 다음에 탄력성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탄력성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위에 두 개 그림을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거 보이시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자, 공급 곡선이 거기 보시면 기울기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건 똑같은데,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공급 곡선이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공급 곡선이 돼 있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B에 해당하는 것은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공급 곡선까지 다 이동시키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시키지 않고, 야, 우리의 관심사는 012점이 관심사예요. 그래서 텍스를 부과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너무 많이 줄어들었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공급 곡선이 완만한 기울기가 되면요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0,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공급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파르게 되면요 이게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크기는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요 높이만큼 올려줘야 돼요. 요 높이만큼 올려주게 되는 거니까 가파르게 되면 요 높이를 맞춰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텍스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텍스의 크기를 요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좀 지저분해졌죠.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괜히 다 그렸네. 아무튼 요거 따로따로 그리셔도 되긴 합니다. 여기다 따로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따로따로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밑에 그림은 조금 쉬워요. 밑에 그림은. 근데 거기 보시면 위에 그림이 조금 좀 이제 그런 건데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가파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가파른 경우. 가파르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공급 곡선이 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를 부과할 때 우리가 높이를요. 이만큼 텍스를 부과했다고 할게요. 텍스를 이만큼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 이게 올라가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012를 찾아볼게요. 012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0,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넣어서 할게요. 여기가 0, 여기가 1, 점점점점점 해서 2가 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우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의 조세 수입은 이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단위당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만큼이고 생산자가 내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생산자가 내는 가격은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이만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단위당 얼마입니까? 하면 이 빨간 색깔 길이만큼인데 그게 이만큼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우선 첫 번째 부담을 누가 많이 하는가 한번 볼게요. 이만큼이 정부의 조세 그 수입이 되는 건데 단위당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이만큼이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노란 색깔 길이만큼이야. 생산자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정부의 조세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후생 손실이잖아요. 이 삼각형이.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주황 색깔로 돼 있네요. 색깔 맞춰서 해볼까요? 노란 색깔 요걸로 돼 있네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야. 이 면적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좀 작아진 거 이해되십니까? 거래량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이 좀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딴 건 큽니까? 예, 딴 건 커요.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 번에 그리려고 하다가 그림이 좀 너무 작아서 지저분해져 가지고요. 지금 따로따로 다시 책처럼 그리고 있어요.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만해요. 이렇게 완만해요. 완만. 이렇게요. 기울기. 그러면 앞서 나온 것처럼 이 수직거리는 똑같이 부과해야 된다니까요. 빨간 색깔에 해당하는 만큼 텍스의 크기는 동일하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조세 부과 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012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0, 여기가 1, 점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2 이렇게 돼요. 이해가시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군 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하고 비교했어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이제 사회적 후생 손실이잖아. 이만큼이. 그쵸? 근데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훨씬 더 왼쪽보다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의 관심사는 누가 많이 부담하는가 그거는 우선 살짝 떠나가고요. 이 삼각형의 크기가 데드웨일 로스, 우리가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중손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중손실의 크기가 우리가 비효율성을 뜻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수록 여기 나와 있는 자중손실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은 똑같은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여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는 거야. 얘는 조금 증가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요. 작은 경우, 작으면 자, 이게 왼쪽이에요. 텍스 부과 시 자,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탄력성의 가격에 별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감소합니다. 조금 감소. 네, 이해되십니까?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걸로 쓸게요. 이게 크면, 그러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도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셨죠? 이 그림 좀 잘 체크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해봐. 어떻게 되냐면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어떻게 할까? 수직이면. 한번 그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수직이 돼버리면 0, 1, 2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이 맥스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은 제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상상해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책에 있지는 않은데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수직인 경우. 자,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원래 조세부가 전에 가격이니까 여기가 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고 그래서 쭉 해가지고요. 쭉 해가지고 상방으로 이게 쭉 올라가는 거. 근데 느낌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 하얀 색깔하고 이거랑 이게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새로운 공급 곡선과 자, 여기 볼게요. 새로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 여기가 0, 1, 소비자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요거랑 같이 비교해 보세요. 새로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 1 이거예요. 얘가 0과 1과 똑같아지는 걸 알 수 있어. 점점점점점 하게 되면 원래 얘가 P0가 원래 가격인데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P0랑 똑같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가 0이었는데 이게 1이잖아.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이게 1이었는데 거기서 가격을 이렇게 낮춘 만큼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점점점점점 해가지고요. 여기가 P생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전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은 위축됐어요?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위축되지 않았지. 이전하고 똑같은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 그쵸? 경제적 순손실은 왜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삼각형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인 데드웨이 로스가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은 거래량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이 높이만큼이 텍스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위축되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는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결론이 이겁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작게 되면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도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뭐 여기서 요거랑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더 쓰면 여기다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데드웨이트 로스는 이게 조금 감소한다.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조금 아무튼 뭐 같은 말이죠. 네,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다를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로 따지면은 거기 C와 D가 거기에 해당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요. C가 이렇게 나와 있어. 쭉. D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 공급 곡선이.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좀 수직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여기 보시면 이게 좀 가파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요 곡선이 가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수요 곡선이 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럼 012를 한번 찾아볼게요. 012요. 그러면 여기가 0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잖아요. 상방 이동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상방 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높이의 길이를 맞춰야 된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도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비슷하게 맞춘 거야.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 맞췄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요 점을 올라가도록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012를 찾아야 됩니다. 012 삼각형을 찾아야 돼요. 0, 여기가 1, 요게 2예요. 2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그 이 삼각형의 크기는 굉장히 작죠.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조금밖에 줄지가 않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되고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0, 1,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의 크기를 보면은 점점점점점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게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거래량이 이게 크게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래량이 아이고 너무 앞서갔네요. 거래량이 조금 위축돼요. 우리 앞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위축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공급의 탄력성이 이 경우는 똑같고요.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거잖아. 이 가파르다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작은 거야. 이렇게 쓸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지금 작은 상황이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조금 위축되고요. 그러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조금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한번 정리할게요. 192페이지 첫 번째 줄 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 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사이의 삼각형의 크기가 탄력성이 클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도 거기 나와 있어. 그래서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 될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크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별표에서 결론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그래서 결론해서 한번 볼게요. 결론에서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세금이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하는 이유는 자, 다시요. 텍스를 부과할 때 경제적 순손실이 데드웨일 로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 그렇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다.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행동을 바꾸는 거네요.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꾸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네 번째 줄 보세요. 세금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켜서 어떻게 됐어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보통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여기 보시면 세금을 부과해서 피소가 상승하게 되고요. 자, 그 결과 소비자가 어떻게 됩니까? 소비량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산자도 마찬가지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에요. 생산자 가격이라고 했는데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래량이 또 역시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자, 시장의 거래량이 최적 수준 이하로 감소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래량이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감소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거기 밑줄 치세요. 같이. 이러한 행동 변화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이 최적 수준 이하로 감소하게 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자, 소비자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얘가 크게 변하는 거야. 크게 감소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크게 감소한다라고 할게요. 크게 감소할수록.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얘도 어떻게 돼? 생산자의 수취하는 가격이 감소하게 되니까 얘가 크게 감소할수록 얘 크게 감소한다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탄력성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성이 커질수록 이렇게 클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클수록 네 이렇게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거기 보시면 균형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세요. 그게 결론입니다. 별표 치시죠.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을 부과했을 때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밑에 사례 연구에서 경제적 순손실에 대한 뭐 논쟁 이거는 다음에 그냥 뉴스랑 같이 묶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정도까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순손실,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왜 발생하는데? 그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체크해 봤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것은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에 해당하는 세금의 변화와 경제적 순손실 또 조세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